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축구 이슈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김준석의 풋볼 파이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입니다. 네, 어쩌면 지겹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꿈이, 그 희미한 희망이 처참하게 또 한 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감독의 목이 날아가고 새로운 희생양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네, 바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끝나지 않는 비극입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의 경제대국.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월드컵 본선 무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 영원한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연대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두 경기의 결과나 한 감독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 그 시스템의 맨얼굴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패 드라마의 기폭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의 경질 통보입니다. 아니죠. 중국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입니다. 정말 편리한 표현 아닙니까? 71세의 크로아티아 출신 백전 노장, 이란, 오만 등 아시아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짐을 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칼을 댄 마지막 경기는 바로 3차 예선 9차전 인도네시아 원정에서의 0-1 패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로 그 인도네시아에게 패하며 월드컵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38년 만에 인도네시아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기록과 함께 말이죠.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참사였고 짜여진 각본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감독을 제물로 삼아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는 방식. 지난 23년간 그들이 수십 명의 감독을 갈아치우며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이 이 머나먼 타국에서 온 71세 감독 한 사람의 몫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해부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단순히 결과만 읊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뼈속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했던 인도네시아와의 단두대 매치. 이기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이어가고 지면 그대로 끝장이었던 경기. 그야말로 모든 명운을 걸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여기 기록을 보시죠. 슈팅 숫자 중국 5개, 인도네시아 13개. 이게 말이 됩니까? 월드컵 진출이 걸린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단 5번의 슈팅을 시도했다고요? 심지어 유효 슈팅은 단 1개, 90분 내내 골문을 위협한 것이 단 한 번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전술적 무능입니다. 상대보다 약한 팀이 수세에 몰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겨야 할 팀이 경기 내내 이렇게 무기력했다는 것. 이건 감독의 전술 부재, 선수들의 창의성 제로, 공격진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공격만 문제였을까요? 천만에요. 수비를 보십시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3차 예선 9경기에서 무려 20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최다 실점 기록입니다. 경기당 2골 이상을 꼬박꼬박 내준다는 계산인데 이런 허술한 뒷문으로 어떻게 월드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공수 밸런스는 완전히 붕괴됐고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8.5장으로 늘었습니다. FIFA가 거의 떠먹여준 기회였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과 팬들 스스로도 FIFA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위해 문을 넓혀줬다,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넓어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4차 예선 진출조차 실패하며 일찌감치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 이전에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무너져 내리는 심리적 문제, 즉 유리 멘탈의 문제입니다. 중국 텐센트 스포츠가 이번 탈락을 두고 피와 눈물의 역사, 중국 축구 대표팀 6번의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와 눈물의 역사라는 말, 얼마나 뼈아픈 표현입니까? 이런 실패의 역사가 선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는 제 실력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 선수들의 실력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본질, 이 실패의 DNA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계약서 한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하 모먼트입니다. 처음에 언론에서는 이반코비치 감독이 약 17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기 위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청년일보 등 중국 매체들이 밝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게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국 축구협회는 보상 없이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중국 축구협회는 애초에 장기적인 플랜을 함께할 건축가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아줄 인간 방패, 모든 비난을 흡수할 피로해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그 피로해침을 아무런 비용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심지어 이반코비치 감독의 모국인 크로아티아 언론조차 모든 책임을 감독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아 비난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책임 전가 문화. 이것이 중국 축구를 20년 넘게 퇴보시키는 진짜 암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희생양 찾기의 굴레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 파국적인 시스템이 낳은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안컵 EAFF E1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강호들이 자웅을 겨루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대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선장은 이미 내쫓겼는데 배는 계속 항해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는 새 감독을 선임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임시감독 체제로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대표팀 운영 방식이 맞습니까? 국제대회를 새로운 감독의 시험 무대로 혹은 임시 코치의 땜질식 처방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뽑고 어떤 전술을 연마할 것인지 그 어떤 청사진도 없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축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불안정성 자체가 바로 그들의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어쩌면 더 가슴 아픈 팬들의 절망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중국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독 개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SNS와 축구 커뮤니티 댓글창은 냉소와 체념, 그리고 진짜 책임자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명장이 와도 똑같을 것이다. 감독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사임해야 한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그저 또 다른 희생양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차라리 감독을 바꾸지 않는 게 나았다며 경질된 감독에게 동정표를 던지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구협회가 감독 한 명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비난을 피하려던 얄팍한 수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 시스템의 진짜 환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기반이 되어야 할 팬심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중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완벽하게 설계된 자기 파괴 사이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색깔도 투지도 영혼도 없는 무색무취한 대표팀. 둘째, 개혁이 아니라 희생양 찾기에만 도사가 된 축구협회. 셋째, 반성 대신 남탓만 하는 것이 당연해진 절망적인 문화. 월드컵 우승 감독 마르첼로 리피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이반코비치까지 세계적인 명장들이 이 거대한 실패의 블랙홀 속으로 차례차례 빨려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 말이 부족하다면 중국 축구의 수장 숭카이 중국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3류 혹은 4류로 추락했다. 호주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자국 축구를 4류라고 인정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고쳐낼 의지조차 상실한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신뢰의 위기입니다. 지난 23년간 그들은 수십 명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외국인 감독, 국내파 감독, 유명한 감독, 무명 감독.
모두를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경질하지 못한 단 한 명의 코칭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는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중국 대표팀의 감독이자 수석 코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그것이 바로 실패 그 자체인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굴러갈 겁니다. 곧 새로운 감독이 올 것이고 또 새로운 약속들을 하겠죠.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그대로인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묻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대국은 왜 경쟁력 있는 대표팀 하나 만들지 못하는가? 한 명의 축구 해설가로서 저는 축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선수들의 헌신, 치열한 전술,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그 위대함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언젠가 그들 스스로 이 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해부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파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